자, 문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li 태그에다가 a라고 만들 건데 css가 아니고요. html이요. html에 b03 홈입니다. 자, 그래서 폼에 대한 내용을 문서 하나 만들게요. 웹에서 h2 자, 폼. 자, 이번 일부러 바깥에 썼어요. 자, 폼이 먼저부터 파악을 해봐야죠. 폼이 뭘까요? 폼. 자, 폼이라고 하는 건요. 어떠한 사이트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뭐 네이버 같은 걸 한번 해볼게요. 잠깐 써주지.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무언가를 내가 글자를 입력하거나 버튼을 누르거나 하는 양식들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무언가를 입력하는 영역이 어디예요? 요 검색창에 해당하죠. 검색창에 해당하는 요 아이를 폼이라고 하는데 그냥 대충 보기에는 요 박스 하나와 버튼만 있고 조금 더 하면 여기 있는 키보드 정도니까 몇 줄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폼이라고 하는 범위는 쭉 올라가서 폼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이 폼 안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다양한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만들어냅니다. 여기 안에도 폼이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입력하고, 자, 일단 먼저 무언가를 입력하거나 선택하거나 자료를 전송하게 만드는 기능을 가진 요소를 우리는 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방향 전송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양방향 전송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왜 양방향 전송 방식이라고 하냐면 제가 무언가를 입력을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내잖아요. 그럼 컴퓨터는 그걸 받은 거를 처리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다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나한테 다시 피드백을 해주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처리하는 것들을 양방향 전송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물건 구매, 뭐 게시판 이런 것들. 네.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폼과 관련된 처리 방법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폼이라는 걸 사용하시려면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련의 순서라고 하는 걸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순서는 말 그대로 OL이라는 형태가 표시겠죠. 태그상으로 보면. 첫 번째,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필요한 걸 검색을 합니다. 자, 검색하기 위해 필요한 단어나 뭐 문장들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 뭐래요? 좀 상세하게 나누면 전송 버튼을 누르겠죠. 그럼 전송 버튼을 누르면 그럼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데이터베이스 또는 이 전송을 데이터를 받은 데이터를 전송받은 곳을 찾아서 받을 곳이군요. 자, 받을 곳으로 전송을 시키겠죠. 그 전송받은 쪽에서는 무언가 수행을 할 겁니다. 이건 우리 파트 아니에요. 백엔드예요. 자, 수행한 것을 다시 우리한테 결과물을 수행에 대한 결과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자, 그런 것들을 피드백 받은 상태에서 다시 우리에게 도출시키고 처리를 합니다. 검색하기 위해서는 검색의 결과를 나타나게 할 거고, 또 로그인하면 로그인 되었습니다, 로그인 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데이터를 만들 거고, 회원가입을 하면 가입되었습니다, 누구누구니 어서 오십시오, 가입할 수 없는 대상이면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데이터들을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일단은 이 내용들 중에서 1번, 2번, 3번 이 파트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있는 두 개는 할 수가 없고요. 피드백 받은 결과를 도출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향후 나중에 얘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일단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데이터만 먼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때 몇 가지를 체크를 해볼게요. 자, 검색하기 위한 단어 문장을 작성하려면 작성할 수 있는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어딘가를 데이터를 보낸다는 거죠. 그냥 A로는 데이터를 보내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자, 데이터를 보내는 능력을 가진 말 그대로 버튼이 따로 필요합니다.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낼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송을 그냥 무작정 보내면 안 되죠. 내가 작성하는 내용들이 예를 들어 PC방이에요. PC방에서 내가 물건을 주문을 하는데 주문을 작성하는 그 주소창이 그냥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방금 전에 저 사람 뭐 했지 하고 히스토리를 딱 열어보면 주소가 그대로 들어있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처리가 필요한 겁니다. 노출을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비공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뭐 삭제를 해야 되는지 수정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기타 등등등에 대한 옵션을 걸어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당장 할 수 있는 건 이 뒤에 있는 아이들은 못하는 거고 공개냐 비공개냐 정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요 두 개만 본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처리해야 되는 우리는 기능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li의 세 번째부터 쓰겠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보낼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자료는 공개다, 비공개다 라고 하는 아이를 먼저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내용들을 쓰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라고 하고 그거를 클릭하겠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여기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요소의 이름을 우리는 바로 폼이라고 합니다. 폼 자체를 그대로 쓰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기 좀 더 편리하게 하실 거라면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div를 만들어서 컨텐트 뭐 인풋 에이리어 뭐 이렇게 하나 영역을 만들어서 담아주시면은 컨트롤이 조금은 더 쉬워집니다. 이때 폼이라고 하는 요소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속성을 가지는데요. 하나는 액션, 또 하나는 메소드라고 하는 속성을 가집니다. 액션과 메소드 두 가지예요. 메소드라고 하는 아이는 위쪽에 있는 아이들 중에 공개냐 비공개냐라고 이야기하는 파트입니다. 공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딱 떨어뜨렸어요. 그걸 내가 주워서 가져올 수 있게끔 말 그대로 쉽게 취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get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비공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편을 보낼 때 오픈을 해놓고 보내진 않잖아요. 택배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밀봉을 해서 보낸다, 보이지 않게 만든다 라는 뜻으로 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소드에다가 소문자를 써도 전혀 관계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대문자로 취하죠.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포스트를 쓰든 get을 쓰든. 나는 get인지 포스트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포스트를 일단 쓰십시오. 전체 중에 한 9할은 맞습니다. 내가 포스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냥 알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도 바로 보이기는 해요. 어딘가를 클릭해서 들어가거나 자료를 본다 라고 했을 때 상단에 보시면 뭐 100% 맞는다라고 보기엔 그렇지만 여기 중간에 이렇게 물음표라고 써 있죠. 물음표라고 써 있는 뒤에 있는 이 자료들은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포스트 방식은 이 뒤에 있는 자료들은 없어요. 가려놔요. 근데 get 방식은 오픈을 시켜놓죠. 엄청나게 많은 보안 처리를 하는 방법은 아닌 거고 최소한의 것들만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get 포스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안 처리하는 1차 방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액션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디에 데이터를 전송할 것인가. 소위 말하는 백엔드 개발자들과 함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은 주로 PHP, 뭐 JSP, ASP 이런 식으로 백엔드 쪽의 언어와 협약해서 쓰겠죠. 우리는 없잖아요, 지금은. 자, 그런 다음에 이곳에다가 여러 개의 파트, 영역을 나눠서 작업을 할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면 로그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회원 가입을 할 수도 있죠. 살짝 건너뛸게요, 일단은. 그럼 회원 가입을 할 때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그냥 무작정 만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영역을 따로 관리, 그 다음 회원에 대한 개인 인적 정보에 대해서 따로 관리,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겠죠. 비슷한 예로 좀 더 지켜보자면 물건을 사는 11번가나 이런 사이트를 가시면 여러분들 물건을 선택을 해서 그 물건을 구매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구매하는 화면에서 보면 그냥 했더니 체크를 해야 되는군요. 자리에는 뭘 해야 됩니까? 주문자에 대한 정보와 배송에 관련된 정보와 주문한 상품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과 카드 결제하는 파트, 이렇게 전혀 다른 파트들을 쪼개서 가지고 있겠죠. 이러한 각각의 영역들을 나눠서 사용하는 그 덩어리들을 우리는 앞서서 시메틱 코드나 DIV로 보셨지만 포맷 파트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필드셋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골프에서 사용하는 뭐 필드, 어느 지역, 이런 개념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필드로 나눠주는 거죠. 필드셋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각 영역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이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역별, 각 영역별 기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러한 영역들은 사실은 우리가 DIV 할 때 뭐 했어요? H로 제목을 나눠서 사용했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제목을 나눠서 쓴다 라고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제목을 다룰 건데, 일반적인 DIV나 섹션, 아티클, 헤더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H로 먼저 나누진 않습니다. H로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이 필드셋이라고 하는 것에 영역 제목을 따로 만드는 거죠. 그럼 비슷한 예로 뭐라고 쓰면 되느냐? 한 지역을 따지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담시티는 누가 지키죠? 패트맨이 지키죠. 하나의 필드잖아요. 설정해놓고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뉴욕은 누가 지키죠? 누가 지켜요? 뭐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누가 지켜요? 제가 지켜요. 죄송해요. 자, 누군가 지키겠죠. 자,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배트맨, 슈퍼맨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하고, 그쵸? 그 사람의 영웅이 또 다른 과거에는 전설로 내려져 오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 전설을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레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각 영역의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레전드라고 하는 파트에다가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파트는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자, 하나의 영역과 레전드라고 해서 제목을 담는다. 그러면 결과를 보시면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오페라 유령 같은 거 보면은 뮤지컬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 포스터나 이런 게 이제 그 오페라 하우스의 상단에 이렇게 그 괴물 같은 있잖아요. 곱추나 이런 거 되게 지붕에서 뭘 보고 있는 그런 포스터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켜보고 있다. 배트맨도 약간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각 영역들에 대한 내용이 만들어져 있어요. 왜? 보시면 이거 아니구나. 홈이구나. 자, 영역별에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애매하게 딱 걸쳐져 있어요. 이렇게 걸쳐져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폼이라고 하는 아이들의 레전드는 진짜로 이 필드셋을 어떤 관리한다라는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들을 진행을 한다.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양식을 쓰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일단 저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이런 영역을 잡아놓고 진행을 하더라. 이게 폼에 대한 첫 번째 시작이고요. 그러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 중에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인풋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인풋이라고 하는 아이에는 여러 가지 모양과 타입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필드셋이라고 하는 곳 안에다가 넣어봤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지울게요. 자, 필드셋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인풋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아이의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냥 뭔가 창이 하나 생겼습니다. 박스가. 클릭해 볼게요. 들어가지고 글씨를 쓰면 내용이 나타나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입력을 했을 때 이 데이터를 보내려면 보낸다는 버튼 눌러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쓰고 바로 보내지면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물론 애플 기기나 이런 쪽은 그렇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건 세팅 쪽이고 전송은 얘기가 다르겠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보내려고 하는 어떤 개념이 필요해요. 보낸다라는 건 말 그대로 버튼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input 타입에다가 서브밋이라고 써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글을 입력하는 거고, 뒤에 있는 똑같은 인풋인데 type submit이라고 하는 아이는 확인 용도이기 때문에 글씨를 입력하고 제출이라는 버튼 누르면 전송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지금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샵 어디로 보낼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이때 우리가 원하는 글자는 제출이 아닙니다. 동의, 전송, 확인 이런 데이터를 쓰고 싶다면 타입의 서브밋 자리에 value라고 쓰고요. 이 자리에 확인이라고 써주신다면, input은 싱글이에요. 써주신다면 value는 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들어갈 겁니다. 아, 저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거구나 라고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사실은 이 value는 값이에요. 값. 이름 그대로 value, 값이라고 써 있잖아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보내줄 때 그 데이터를 담는 곳이 바로 value입니다. 그럼 왜 서브밋에다가 했나요? 이 아이에다가 했나요? 한다면 인풋의 타입의 서브밋이라는 이 행위 자체가 value는 없는 거예요. 값이 없고, 이 뜻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난 여기 인풋에 작성한 데이터를 어디 액션으로 처리된 이곳에다가 자료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이미 확정지어져 있습니다. 얘는 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값이 따로 필요 없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름으로 그냥 써준 것 뿐인 거고요. 바꿔 얘기하면 value에다가는 내가 보낼 어떤 값을 작성하는 곳이다. 그럼 얘는 그런 내용이 없죠. input type text라고 하는 것은 여기 타입에 들어가는 이름만 바꿨더니 기능이 달라진 건 지금 눈으로 봐서 알지만, 텍스트라는 자리에다가 열심히 글을 써놓고 확인 버튼 누르면 1, 2, 3이라는 데이터가 전송이 돼야 될 것 같지만 전혀 안 됩니다. 왜? 어디다 담아야지 뭘 보내죠. 여러분들은 무언가 물건을 사는 것들을 또는 무언가 행위할 것들을 한 번에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보낼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value라고 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값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다가 1, 2, 3, 4, 5라고 쓰면 이 1, 2, 3, 4, 5라는 값은 내가 쓴 그 값 그대로 이 자리에 1, 2, 3, 4, 5라고 자동으로 들어가요.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담아주세요 라고 틀만 담아주는 거죠. 해주는 거죠. 굳이 이게 필요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마트 가서 물건을 잔뜩 샀는데 손에다가 잔뜩 이고지고 오는 거 똑같아요. 봉투 안에 담아가지고 오잖아요. 네, 그 담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밸류라고 하는 거고요. 누군가가 너 뭐 샀어? 어떤 거 샀어? 라고 물어볼 때 이 봉투 안에 있으니까 봐봐 라고 할 때 단순한 값이 아니라 그게 상자인지 비닐인지 뭔가를 조건을 하겠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CSS에서 어떤 값을 지정해서 쓸 때 불러오잖아요. 우리는 그걸 변수라고 하죠. 변수처럼 데이터를 전송하기 필요한 아이는 name이라고 하는 곳 안에다가 써 있는 거죠. 여기다가 어떠한 이름을 씁니다. 예를 들어 컨텐트라고 쓰면요. 이렇게 하나의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다가 hi라고 썼어요. 그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딱 누르면 결과 전송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컨텐트라고 하는 내용에는 hi라는 내용이 들어갔어 라고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쭉쭉쭉쭉쭉 해서 예를 들어 회원가입이라고 쳤을 때 네임에다가 유저 네임, 유저 뭐 젠더, 유저 올드 이렇게 썼다고 칠게요. 그러면 기타 뭐 여러 가지도 있긴 하겠지만 세 개만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전송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사용자 이름은 무엇이고 성별은 무엇이고 나이는 어떻게 됩니다 라고 모두가 다 한꺼번에 정리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에 사용자 이름은 누구이고 성별은 그 다음에 뭐 나이는 이렇게 요 시도라고 써놓은 요 이름은 어디로 저장이 되겠습니까? 사실 여 밸류에 들어오는 거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한글로 써도 돼요. 이렇게 들어오고 날짜와 관련된 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를 내가 미리 써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보세요. 들어가요. 새로 오시면 아무리 눌러도 값이 먼저 써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 실제로 밸류는 쓰는 게 아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저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고 유저 젠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고 올드는 이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서 체크할 수 있게끔 기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 네임과 밸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따지면 이 내용은 뭐랑 같은 거냐면요. 엑셀의 차트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엑셀을 한번 열어보시면 엑셀이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번호, 장르, 제목, 내용 이렇게 썼을 때 아이디는 무엇, 그 다음에 장르는 무엇, 타이틀은 무엇, 네임, 값, 네임, 밸류, 네임, 밸류, 네임, 밸류, 네임, 밸류, 네임, 밸류 이런 식으로 위쪽에 무엇으로 정의를 앞에 네임, 젠더, 올드 정의를 해놓고 거기에 따른 값을 맞춰놓은 어떤 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것을 실제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채워 넣겠죠.
채워넣기 위해서 어떤 정리를 해놓기 위해서는 이 name과 value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용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양식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결과만 보시면 얘가 뭐 하는지, 얘가 뭐 하는지, 얘가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써줘야죠. 그 써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레이블이에요. 소위 우리가 라벨이라고 말하는, 라벨은 뭐 하는 건 아니에요. 라벨지라는 거. 노트에다가 여기 뭐 하는 아이다 이렇게 종이 붙이는 거잖아요. 박스에다 붙이고. 네.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표시해주고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자, 라벨이라고 하는 이 레이블에다가 밑에 있는 이 인풋과 서로 연계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느냐? 클릭을 했을 때 페이지를 이동할 수도 있지만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와 속성과 같이 쓸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 속성이 뭘까요? ID. ID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인풋에 들어있는 ID와 레이블에 for 누구누구를 위하여 for 두 개를 서로 동일한 이름을 만들어줍니다. 뭐 예를 들어 유저 네임 이렇게 뒤에 오는 네임과 이름이 겹쳐도 사실 관계는 없어요.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 그러면 이 자리에다 뭐라고 쓰면 되느냐? 사용자 이름 또 밑에 이 자리에다가 다시 레이블을 쓰고요. for id 자리에다가 둘을 동일한 이름으로 유저 젠더 라고 쓰고 성별 그 다음에 레이블 여기도 id 써서 올드 뭐 그러면 올드 쓰고 저는 유저라고 쓸게요. 이곳에는 나이 반 써주면 되겠죠. 맨 마지막에 따로 쓰지 않나요? 얘는 안 써도 돼요. 값을 전송할 게 없으니까 없고 네임도 어떤 걸 저장할 게 없으니까 네임도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서브밋이란 자체 행위 자체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뭘 레이블을 달아서 설명하지도 않아요. 확인 관련된 버튼, 취소 관련된 버튼 이런 아이들은 레이블을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만 써주면 자, 굉장히 특이한 기능 보세요. for와 id를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약간의 공간을 좀 주도록 할게요. CSS에서 패딩 버텀을 하나 만들어주고 하겠습니다. 보시면 앞에 있는 이 글자를 클릭해 볼게요. 툭. 저는 분명히 앞에 있는 이 글자를 클릭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름 쓰는 곳에 포커스가 갑니다. 성별란에 클릭해 볼게요. 툭. 그 뒤로 포커스가 갑니다. 나이 클릭해 볼게요. 툭. 뒤로 포커스가 갑니다. 서로 연결, 아이디랑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 관련된 쪽으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필요한 글자를 클릭을 해도 그쪽으로 위치 이동이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사용자 이름을 클릭하면 인풋이 오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요 박스 자체에다가 제가 클릭을 하면 사용자 이름이라고 들립니다. 스크린 리더가 읽어줘요. 물론 글자를 클릭해도 읽어줘요. 포커스가 오게 됨과 동시에 요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게 되는 역할을 하는 마찬가지 클릭하면 나이만 읽어주겠죠. 그럼 엄밀히 말하면 여기 써있는
나이, 괄호하고 만. 이거는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아리아 기법을 쓰거나 아리아 기법을 많이 못 쓰겠다라고 한다면 뭐 엄청 제가 아리아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라서 나이 하고 스팬 요소로 저는 숨겨요. 그냥 클래스 블라인드. 물론 더 쉬운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냥 하도 이걸 해서든지 이게 더 편해서 를 만 아니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건 오로지 나이. 하지만 들리는 건 나이를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들리는 거죠. 처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IR 기법 같은 거를 많이 생각보다 쓰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아이는 보이지 않겠죠. 지금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위쪽에 주석 걸어 놨거든요. 자, 그래서 글씨가 안 보이면서 클릭하면 그 내용을 읽어주게끔.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하신다면 그대로 처리가 되면서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게 폼을 사용하기 전에 1차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폼은 전체적으로 양식을 어떻게 전송할 것이고 어떤 보안 처리를 할 것인가, 어디로 보낼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작성할 내용들이 어떤 형식끼리 구분되어 있는가, 그 영역에 대한 제목은 무엇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글자,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뭘 하거나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그 입력하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내용을 작성을 다 한 다음에는 전송을 어디에 어떠한 내용으로 보낼 것인가. 최종적으로 자료를 보낼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로 한 번 더 점검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폼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그럼 뭐냐? 바로 타입입니다. 인풋에 들어가는 타입의 글자를 텍스트로 썼는지 서브밋으로 썼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보시는 것처럼 다르게 나옵니다.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썼어요. 근데 비밀번호를 쓰고 싶어요. 여기다가 비밀번호. 그러면 비밀번호라고 열심히 쓰면 되겠죠. 다 인라인 블록이라서 줄은 안 바뀌어요. 써줘야 돼요, 나중에. 비밀번호를 열심히 써요. 될까요? 여러분의 비밀번호 만천하에 다 노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아이를 숨기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패스워드라고 하는 속성으로 바꿔버리면, 값을 바꿔버리면 결과는 나타나지 않아요. 텍스트냐, 패스워드냐, 텍스트냐, 서브밋이냐. 각각의 기능과 내용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